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뭔가를 다 지키면서 삽니다. 가족을 지키고 가훈을 지키고 CEO들은 사훈을 지키고 근데 그 지키는 것의 결과가 옳고 번영으로 가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보수주의인 하나의 완성된 사상 체계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보편 타당함을 입증받은 가치들의 총합을 가르칩니다. 권영세, 홍장원 이어서 곽종근도 진술 조작, 수사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핫한 이슈기 때문에 곽종근 진술 조작만 질문을 드리고 네네네. 깊이 있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어제 TV조선 녹취록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내란죄로 엮으려 그런다.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파장 일파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제출되고 확산됐었던 증거들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아니 더 뭐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정말 스모킹 건이 터졌고 뭐 홍장원의 말도 안 되는 메모지 그 플러스 곽종근의 회유 정황, 박범계, 그다음에 김병주, 그다음에 박선원 이런 자들이 그 옆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를 했다. 뭐 그다음에 707 특임단장의 증언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녹취록까지 터지면서 야 곽종근뿐만 아니고 어쩌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선 모든 관계자들에게 민주당의 조직적인 광범위한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로 지금 사건이 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곽종근과 박선원, 곽종근과 그다음에 홍장원 이 투톱이 투톱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여기까지 밀어붙였는데 이 두 명이 전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고 뭐 홍장원 같은 경우는 CCTV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회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전면 중단돼야 되고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대는 영웅을 부르고 영웅은 시대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한길이라는 영웅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저는 그라운드 C라는 영웅 김성원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의 품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라운드 C라는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라운드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심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라운드 C 방송을 보고 자기가 보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크게 비춰주세요. 반국가 세력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달았지만 제일 위에 보면요. 이름이 보수의 품격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수의 품격 김성원 그리고 보수의 품격이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무 기대됩니다. 자유는 천부인권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걸 잘 모르고 살아요. 하하. 왜냐하면 빼앗겼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 인권,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수란 이름은 너무 고리타분해. 나는 뭔가 진보 이런 이름이 좋아. 네. 근데 왜 우리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는 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보수가 지키려는 가치가 옳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뭔가를 다 지키면서 삽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뭐 가훈을 지키고 또는 이제 기업 CEO들은 사훈을 지키고 그렇죠. 뭔가를 다 지키는데 근데 그 지키는 것의 결과가 옳고 번영으로 가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럼 보수주의가 지키려는 가치가 틀렸고 보편 타당하지 않다면 사실 그 단어를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보수주의는 하나의 완성된 사상 체계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보편 타당함을 입증받은 가치들의 총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내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내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국가적으로도 항상 옳다면 그 단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보수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뭐야 옛 것을 지키려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옛 것을 그저 지키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사고관이 아니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품격 있고 인류 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랑스럽게 conservative,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쓰죠. 그라운드 C의 C죠. 맞습니다. 아, 저 멋진 사람 누구예요? 저 화면에 저 멋진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인기가 거의 아이고, 뿜뿜합니다. 세상에. 네. 아,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연설이었죠. 3월 1일 날. 저도 들었는데 예. 제가 한 3번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딩을 다 따느라고. 예. 근데 연설을 참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참 잘하세요. 네. 목소리 톤도 좋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라운드 C의 C는 정말 멋진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A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허. A 기사 한번 봅시다. 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연령 높고 가구 소득 낮을수록 자기는 보수라고 응답을 한대요. 네. 제가 오늘 기사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기 뭐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는 봐야겠는데, 네. 뭐 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뭐 편향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파라는 단어가 풍기는 어떤 뭐 색깔론, 뭐 그것 때문에 나는 좌파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일례로 이제 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는 뭐 좌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전원책 선생님에게 혼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뭐 인문주의자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좌파입니다 이렇게 혼났는데, 흉내 되게 잘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파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뭐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좌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이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냥 뭐 중도고 나라의 어떤 국익을 여기는 거죠. 어떤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응답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그게 미국에서 프레임 씌우는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네.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못 빼고 가난한 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저 헤드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못 배우고 뭐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보수가 예전에는 기득권의 어떤 사고관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연령과 성별과 지역 상관없이 나 보수야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보수주의의 보편화 시작됐다. 뭐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 보편화 참 멋진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면요. 유여회가 생각했던 보수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보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연령 뭐 가난하고 뭐 소득이 낮을수록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 저 분석을 좀 더 하자면은 오. 요즘에는 4050 중에 좌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세대의 노무현의 그 로망을 가졌던 그분들이 이제 사회 각계의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뭐 그다음에 증권가에 일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소득이 많은 층이 되었죠. 근데 소득이 많다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들이 뭡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리고 한미동맹 지켜야 된다, 시장경제가 옳다, 남녀갈등 종식시켜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빨리 촉진해라,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표는 하지 마라. 이게 옳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평균적으로 조금 앞선다라는 게 옳은 거는 상승하지 않고, 옳은 거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더 에너제틱하고 더 옳은 세력이 이제는 사회 주류로 올라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아, 분석을 들으니까요. 지금 이 기사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사인지 명확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요. 와, 정말 저기에 전화 걸어서 따지고 싶었어요. Q 1번 뉴스 보여주세요. 네. 극우가 됐다. 네. 저쪽이 싫어서. 네. 근데 왜 네. 극우라고 이름을 쓰냐고요. 네. 우리는 보수예요. 보수주의자고. 근데 네. 왜 저렇게 극우라고 쓸까요? 참 너무 중요한 기사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저 기사를 짝짝짝 뽑아왔죠.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쪽의 관점을 논파함으로써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극우라는 단어를 남용을 하는가? 왜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국어라는 정의를 저들이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저런 그 기자분들 한번 뭐 찬잔할 때가 생기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자님, 국어가 뭡니까? 당신이 내리는 far right라는 데피니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장담하건대 열의 9은 대답을 못한다고 보고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극우라는 전통적인 정치 사상사 안에서의 극우라는 개념은 민족 파시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스무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독일어로 방금 하신 거죠? 네. 멋있습니다. 아, 독일어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나치스무스? 아, 예. 네, 독일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그렇죠. 불삼겠다. 상권 분립도 없애겠다. 그렇죠. 법치도 없애겠다. 기독교의 정치 개입도 차단하겠다. 그렇죠. 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민족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보편적 인권,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게 왜 나치들이 주장했던 그 팔라이트의 범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 처단하라 뭐 그런 거 주장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그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언론 문화. 그래서 척결해야 할 대한민국 언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구구라는 단어의 남용과 오용을 차단해야 된다. 강력하게 표현을 썼지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 언론인들이 구구라는 표현은 남용하지만 극좌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거 아십니까? 아예 안 쓴다.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기사 헤드라인에 far left라는 radical left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가 극우는 남용하는데 극좌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파들을 향해서 선입견을 집단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극우와 극좌가 뭐냐라는 단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극좌는 안 쓰는데 극우를 쓴다는 것에서 이미 본인들이 인연적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협성을 거두고 중립적으로 단어를 써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쪽이 싫어서 극우가 됐다는 표현에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쪽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치가 옳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김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저쪽이 싫어서 구구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가치가 옳아서 왔는데 그럼 그럼요. 저쪽은 어디냐? 제가 그 원문을 봤더니 그쪽이 없어요. 아하, 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 그쪽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그럼 자 극우의 반대는 극좌인데 네. 극좌에서 온 거예요? 그럼 자 우리 PD님 네이버에 검색해 주세요. 극좌라고 적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또 검색하고 가야죠. 극좌로 검색해 보세요. 극좌. 뭐가 검색되는지. 극좌. 뭐가 나오나요? 밑에 기사 제목에. 아주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네, 기사 제목에 빠라빠라 빰 있어요? 극좌? 없죠. 없죠. 헤드라인에 없죠. 아 진짜 안 뜬다. 제가 검색해 보고 왔어요. 네, 아시아 경제에서 그 뭐 해외 사례 하나 극자세를 그렇죠. 해외 거예요. 자, 그럼 극으로 검색해 주세요. 어허. 우리는 또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죠. 예. 그거 놀랄 겁니다. 야, 짜르륵 나오네. 지금 저렇다니까요. 야. 극우 예. 세력. 밑에 더 내려와서. 극우. 보세요. 뉴시스도 극우예요. 야. 경향도 극우예요. 아, 그거네, 그죠? 여러분 이거요. 저 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짝이 없어요. 아, 세상에. 몰랐죠?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이게 다 그 근거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 짝이 없는데 왜 그 짝이라고 썼을까요? 아,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우라고 불러 괜찮아 이러는데 네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극우라고 불러 괜찮아가 아니고 그럼 그 짝은 누군데? 니네는 없는데 왜 우리는 허공중에 극우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극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종차별도 하고 굉장히 나쁜 표현이야. 폭력도 수반해요. 근데 우리가 괜찮아 우리 그렇게 불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면 안 우리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약간 범죄자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사실 그 굉장히 막 터프하게 정치하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인 게 용어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adical left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자기들을 항상 리버럴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예쁘잖아요. 단어 우리는 발음도 이쁘네요. 자유주의자야. 우리 리버럴이야. 근데 항상 거기도 보수주의자들을 far right라고 부르거든요. far right, 구구다. 근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 너네가 극좌야. 우리는 아주 온건한 보수주의자고 아니면 그냥 right, 우파라고 부르든지. 근데 이게 무게추가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도.
언론이 항상 빨라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용어에서 이겨야겠다 해가지고 매 계속 레디컬 레프트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혐오 표현 쓰세요 트럼프한테? 근데 트럼프가 말하고 니네가 먼저 우리 공격했잖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터프한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싸워야 돼요. 아니 갑자기 정답이네요. 그럼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근데 싸움. 네.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용어 싸움이다.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되게 이쁜 발음이 있어요. 그럼 그 이쁜 발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극우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냐고. 나 극우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이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라고 불러. 그런데 아무거나 이름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정확하게 할 때 나를 불러줄 때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